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은 존 맥스웰 파워 리더십을 이렇게 야외에서 편안하게 촬영을 해봅니다. 오늘 17강째인 것 같네요. 17강 같으면 이제 진짜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되는 21가지 자질 중에 17번째는 뭐냐면은 시큐리티,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네, 시큐리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대처 수상을 보면은 바로 그 안정감이라는 그런 그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데, 그런데 대처 수상이 이렇게 그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영국을 구한 철의 여상으로 남은 것은 그 아버지 덕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지 말고 네가 판단을 하고 네가 책임을 지고, 그죠? 그렇게 어떤 하라고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고견을 듣긴 하겠지만서도 항상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얼굴에 이렇게 안정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글귀가 어떤 글귀가 있습니까? 역량은 결코 불안정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역량은 결코 불안정을 대체를 할 수 없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리더라 하더라도 불안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면은, 그죠? 리더는 이렇게 조직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런데 리더가 불안정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뭐 회계 상황이랄까, 어떤 이 트렌드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조직이 견디지 못할지도 몰라 하는 이런 불안감, 불안정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어떤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하지만서도 말이죠. 그 비전을 이루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리더가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조직은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량은 결코 불안정을 대체할 수 없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리더라 하더라도, 그죠? 불안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은, 그죠?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안정이 돼야 되죠. 리더가 안정이 안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강사도 무대에선 강사가 말이죠. 안정이 안 되면은 그 참석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사는 항상 무대에 서게 되면은 겸손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신감. 그런 어떤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청중들도 그 안정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안정감인데, 안정이 시큐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관련된 위임의 법칙입니다. 위임의 법칙. 여기 밑에 나오는데 The Law of Empower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Empowerment. 위임의 법칙이거든요. 위임의 법칙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시작도 리더가 하고 일의 끝마침도 리더가 하고 있으면 그 조직은 성장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의 시작은 리더가 하지만은 일의 끝마침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끝마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누가 그랬을까요? 존 맥스웰이 그렇게. 그러면은 일의 시작은 리더가 하지만서도 끝마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끝마쳐야지만 조직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위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위임을. 그 위임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비전을 가지고 오는 것은 리더가 가지고 오지만은 그 비전의 성취는 리더가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의 팀이 하거든요. 그 팀에게 하려고 하면은, 그죠? 그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사람을 길러내는 방법은 그 위임을 해야 됩니다. 위임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기억이 나네요.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하라는 거죠. 이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누가 한다 하더라도 내만큼 할 수 있겠는가? Yes 라는 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그 일은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임을 해야지만이 리더가 이제 그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임을 해야 된다. 자신 있는 리더는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 없는 리더는 위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내면에 있는 그 거대한 잠재력을 막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일을 안 줘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 강사들도 이 딜레마가 말이죠. 딜레마가 제가 한국 리더십 센터에 있을 때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니어 교수들에게는 잘 일을 안 주는 것이죠. 왜? 그들도 교육 영업을 한 그게 교수들이 가가지고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지만이 다음 또 이게 영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자기의 어떤 존재감도 이렇게 그 드러낼 수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신규 주니어 그 교수들에게 그 맡겼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 평가가 잘 못 나오면은, 평가가 못 나오는 것 같으면은 그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거든. 그런데 이 주니어 리더들은 딜레마가 그죠. 강의를 써봐야지만이 강의를 잘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그게 딜레마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서도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그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냈을 때 그때 그게 행운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세네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운이란 기회가 준비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최고의 리더는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이 센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긴 이후에는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제력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완전히 맡겼으면은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만, 물론 뭐 부분 이렇게 그 어떤 터치를 하고 이렇게 감독하고 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 부분적 위임을 하느냐 전체적인 위임을 하느냐, 이것은 리더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어쨌든 그죠,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 센스와 한번 일을 맡겼으면은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제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위임을 해야 됩니다. 위임을 해야 되고, 그 여기에 위임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성경에서 배운 21권 리더십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은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의 다른 이름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격려의 달인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바나바가.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그런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이렇게 좀 불신을 받았나 봐요. 불신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그 믿어주고, 그리고 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그 신뢰하지 않을 때도 이 요셉은, 바나바는 그 바울을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를 해줬다는 거,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 앞에 말이죠, 이 바울의 손을 잡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칭찬을 해주라고 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칭찬하고 격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데일 카네기도 그죠?
인간관계 세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로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죠? 첫 번째는 절대 비난하지 말고 비비불하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라 그러고 세 번째 원칙은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네, 그것만이 사람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이는 사람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현대적인 인물로는 그 존 맥스웰은 헨리 포드를 이야기하는데 헨리 포드를 이 어떤 위임의 법칙에 반대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위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헨리 포드가 감시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헨리 포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헨리 포드가 진짜 미국의 그 앤드류 카네기와 마찬가지로 그 도네이션 그 기부한 이거는 돈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위임의 법칙에 반대되는 사람으로는 그 헨리 포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는 성경에서 바나바 요셉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최고의 찬사는 뭐라고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칭찬을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임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길러낼 수가 없고 사람을 길러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리더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직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위임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내 가지고 이 일의 시작은 리더가 하지만은 끝마침은 누구를 통해서 그 길러낸 그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맞춰져야지만이 조직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조직을 이렇게 많이 성장시키는 그런 위임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위임을 잘한다고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위임을 잘한다니까요. 위임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로막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위임을 통해서 사람을 잘 길러내는 그런 어떤 빅 리더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